오늘은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OECD 주요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전국 관광국국을 매력 넘치는 핫플로 헐받고가는 국토 판가리를 해내겠습니다. 먼저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 명소를 발굴해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일대에 영화 생태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로드 사이클 4대 그랜투어를 유치하고 임진강, 한탄강 유역과 철원, 연천, 파주 일대를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과 연계해서 생태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친화적인 영화 역사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연 환경과 음악,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영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있습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는 물론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 유적, 공주와 부여에 걸친 백제 문화의 정수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서해안 및 충청권, 호남권 문화 낙조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 오죽도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과거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부터 산업화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1500km 남해안 블루링크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심 속 수려한 서울의 산도 좋은 관광장, 등산과 함께 사찰과 역사 유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산 관광 산업을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 또 관악산,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K컬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5대 메가시티의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해서 K-팝 시티를 조성하고 뮤지컬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로 도약을 뒷받침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물론 농촌, 치유농업 등 고유의 K-콘텐츠를 지역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형 관광 테마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을 더 쉽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제도도 관광객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지역 거점 공항, 주요 관광 거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과 지역을 잇는 열차를 정편하고 환승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시설 확대와 함께 외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등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고 입국 비자를 간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머문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 관광 명소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들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돋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지 소상공인의 도약을 돕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소상공인 등이 성공할 수 있게 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입니다. 월세와 주거 등을 지원하는 관광도시 청년 유입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관광 창업 공모전을 통한 지역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골목가게 사장님이 활짝 웃고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있는 판넬이 정리된 대로 김문수 후보님께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바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선 공약 발표에 이어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6월 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하여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엇보다 시급한 인생 현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꼭 참여시키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국정준비단을 통해서 공약의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국과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이 6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일보 이시영입니다. 오늘 후보님 그러면 백불 일정은 따로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백불 일정? 예, 아직 예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는 없고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양쪽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단일화 이대일 김한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이어진 질문인데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양자 구도에서 후보님 42%, 이준석 40% 나오면서 2%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단일화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좀 세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굉장히 유동적인 거고요. 지금 그것만으로 단일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서로 좋은 모습의 단일화는 또 다른 요소들을 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보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공약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께 드리는 당장 집권하신 후에 당장 해야 될 것들, 이번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는 만큼 당장 다음 날부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본인의 욕심이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내각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비서실 직원들도 아무나 쓰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간의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얘기를 우리 후보님께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비교가 되시겠지만 우리 민주당하고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름아름으로 지금 장관들 이름을 만들고 있고 자기 측근을 비서실 이런 쪽으로 아마 지금 이 이름들이 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희 후보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굉장히 오픈되게 국민들로부터 추천받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주변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 오늘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씀에 좀 의미를 제가 좀 부각을 하고 싶고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공약개발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깊이를 가지고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 오늘 중요한 국민들에게 약속을 발표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모으셨는데 그러면 좀 후보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다음 일정 지금 비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정인지, 그다음에 혹시 출입 기자들이랑 따로 간담회 후보님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프레시안 최용락입니다. 네, 어디? 프레시안 최용락입니다. 네. 지금 선대위가 있고요, 일정은. 그리고 기자들 간담회를 원하시면 언제라도 후보실하고 조율해서 기자 간담회 하실 수 있지요. 그런 수요가 있으시면 제가 그거는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비상경제 워룸 집권하자마자 설치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하실 과제가 뭔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내각추천위원회는 이게 구체적으로 국민 추천을 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건지, 뭔가 국민들에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워룸은 지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대조되는 내용이라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기자님들도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호텔 경제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본 철학은 세금을 잠깐 집어넣어서 빼면, 또는 그냥 세금만 집어넣으면,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매우 괴이한 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괴이한 철학이 지금 국민들한테 전혀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쇠락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사방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 지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천착을 해서 경제를 고치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경제 워룸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도 있겠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단체와, 그러니까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반드시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변하나 보다.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처럼 돈을 막 때려 넣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의 틀을 바꾸고 정말 경제 구조를 탈바꿈하나 보다라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당장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해법을 말씀드리는, 그리고 착수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후보께서 지금 결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민추천위원회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이름들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매우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주변의 아름아름 선거와 후보와 각종 역관계 속에서 아는 이름들이 지금 아마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고 후보께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내각위원회, 내각국민추천, 국민내각추천위원회 이런 식의 것을 올리고 그것을 위하면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좋은 의견들이라고 하면 전문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믿을 만한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많은 제안들이 올라올 것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매우 개방된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인선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내각을 아주 신속하게 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밝히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공약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실까요? 공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내각 추천위는 그러면 국민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그런 야권 인사로 추천될 경우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추경 30조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후보님 공약 재원을 100조 이상으로 나올 거라는 그 시선들이 많은데 그 이상으로 재원을 쓰려면 조금 더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효과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라든가 세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도 좀 예,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소속이 어디세요? 이데일리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야권 인사가 만약에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의 국민의 그 신뢰를 많이 받는 분이 거기서 이 신뢰를 많이 받는 분이라고 알려지면 거기 나타나면 굉장히 기쁘게 저 하실 겁니다. 그 지금 여야 이걸 통틀어서 우리 국민에게 애정과 신뢰를 받는 분이라면 후보께서 굉장히 반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추경 얘기는 추경은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지출이죠. 그리고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지출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공약에서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많이 바꾸게 될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추경은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공약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비용으로도 충당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그 경제를 잠시 부양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될 것, 정기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분류가 되겠지요.